최근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이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뭐 주식에 좋다, 뭐 자산에 좋다, 그런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모아가면 좋은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주식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드리면 좀 지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주식형 이야기는 좀 덜 얘기하려고 저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특히 이제 네네. 국내 주식형은 네. 좀 덜 얘기해 드리고, 가능하면 미국 주식형 내지는 조금은 주식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자산들 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리츠 같은 자산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네. 원래는 리츠라고 하는 것들이 상업용 어떻게 보면은 건물 같은 것들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상업용 건물들을 살 때 리츠들이 대개 보면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조달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조달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자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리츠가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리츠 중에서도 좀 저는 미국 리츠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거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중순이면 이제 취임을 할 텐데요. 트럼프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미국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자산들도 있지만 트럼프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2.0 시대가 열린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네. 공실주도 높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런 부분들, 트럼프가 아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오니까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전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금리까지 이제 낮아지니까, 조달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지금 이제 신임 정부에 이제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경제 효율부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고 조금 그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공무원들 재택근무를 다 못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네네. 맞아요. 네. 재택근무를 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실에 이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부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민간 기업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또 상업용 모기지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공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리츠가 그래서 굉장히 좀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글로벌 리얼티 인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유명하죠. 네. 예. 월배당. 네. 예, 그거 우리 ETF로도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 ETF들이 있으니까, 라이즈에서 나와 있는 라이즈 글로벌 멀티 인컴이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구현시킨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용 모기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국내 맥쿼리 인프라도 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믹스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네네.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리츠가 괜찮겠구나, 미국 리츠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역시 우리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금리가 낮아질 개연성이 있으니 채권형을 우리가 또 좋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개연성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관세 정세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미국 물가에 그게 전이가 될 거다. 관세 올린 것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사실 미국 채권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안 떨어지거나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순수 채권형으로 가는 것보다 한번 채권형과 주식형의 믹스가 돼 있는 채권 혼합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채권 혼합 상품을 하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타이거
뒤에 광고판에도 이제 타이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채권 혼합을 어떻게 보면 이 자산 배분형들 중에서는 이 주식과 채권의 웨이트들을 잘 가져가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조합을 만들어서 네네.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요거는 네이버 그 증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채권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럴 때는 혼합형 자산 배분형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제가 봐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도 이럴 땐 채권형 국채를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미국의 우량 회사채를 사는 것도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도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그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너무 금리가 조달 금리가 높아서 미루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량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도 이제 발행하고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량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여기선 디폴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이힐드를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채를 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량 등급에 있는 미국의 회사채 채권형을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미국 우량 회사채 관련돼 있는 상품도 아마 자막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코덱스 아이쉐어 미국 투자 등급 액티브 회사채 액티브 뭐 이런 ETF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제 국내 주식형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한번 이런 상품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S&P 500 ETF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사실 이 S&P 500 ETF 상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 원화로 그냥 S&P 500 ETF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가 상장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약간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최근 환율이라든지 등등 여러 방식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이게 아마 이런 걱정들이 나온 이유는 최근 너무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국내에서 ETF를 그냥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아마 S&P 500 ETF를 투자하시면서도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환해지가 돼 있는 거, 환이 열려 있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환이 열려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겠죠. 맞아요. 고스란히 이거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들에 몸을 맡겼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환해지 했을 때는 주로 보면 환해지한 상품들이 보수도 조금 더 비싸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네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달러 강세 현상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답은 지금보다 환율이 진짜 1,500원 위로 올라갈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저는, 충분히 지금 악재가 좀 환율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언제적 환율과 그걸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제가 그림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그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2016년에서 2017년 원달러 환율과 이제 코스피를 제가 같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때 이제 2016년에 이제 당선되면서 후반에 이제 11월에 당선되면서 이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때만 해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 안 될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당선되니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되게 허들쩍 놀란 거죠. 놀라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때가 이전 대통령 탄핵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네네. 2016년 말이거든요. 네. 그게 10월부터 해서 이제 탄핵 정국이었는데 그 탄핵 정국 때 탄핵이 이제 국회 통과됐던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당시 때 원달러 환율이 되게 비쌌던 것들은 트럼프가 당선된 거랑
우리나라 당시 때 정치적 불안정, 탄핵 사태라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믹스가 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당시 때 같은 경우도 1200, 물론 지금 1200원은 되게 싸 보이지만 당시 때 거의 1100원에서 1200원까지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웠던 시기인데 당시 때도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그 다음에 우리도 탄핵 정국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면서 정상화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쨌든 저는 되게 비싼 시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다시 또 당선이 됐고 우리도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인데 아마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되면 원달러가 지금 뭐 1,500원 위로 올라갈 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뭐 1,300원 가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 원화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환해지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달러에 대한 노출도가 내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건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원화 위주로만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봐서 S&P 500 한해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자산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는 관점에서 나는 너무 원화 자산만 있으니 좀 달러 자산도 갖고 싶어. 달러 자산이 나한테 몇 %%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철학을 갖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알짜 국내 배당주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국내 배당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배당주 하면 역시 제가 봐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은행에 정기적금을 드는 게 좋은지 정기예금을 드는 게 좋은지 차라리 우리금융지주를 사는 게 좋은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높진 않겠죠. 예. 네.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 인하까지 했으니까. 3% 되나? 예.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 6.4% 나옵니다. 2배 2배입니다, 2배.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정기예금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금융지주에 내가 차라리 그냥 주주가 되는 게 좋으냐,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시는 지혜를 한번 저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낮은데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사실은 금리가 지금 우리도 2번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기예금 은행에다 돈 넣어봐야 사실은 별로 우리가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예금자들한테 줘야 될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자는 더 좋아지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대출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은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대 마진을 먹는 건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대출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지 못하고 원래는 금리 인하면 대출 금리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라든 이런 거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대출 금리를 빠르게 못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대 마진이 같이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은 대단히 좋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은행주에 우리가 배당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지금쯤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은행들 한번 내년도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은행이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죠. 국내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은행이 잘 헤쳐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 한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원래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주로 보면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인데 예전처럼 그냥 월말이면 한 큐에 배당 왕창 받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전 기업은행을 한번 기업은행은 왜냐면 분기 배당 안 하거든요. 딱 한 번 배당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달 말에 만약에 배당 기산일 전까지는
가지고 계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요거는 월 배당, 이렇게 뭐 분기 배당을 안 하니 연간에 받아야 될 딴 은행주들을 사게 되면 분기에 그걸 뭐 나눠서 받는 건데, 그거 싣고 한 번에 받는 게 좋아. 그러신 분들은 한번 기업은행도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기업은행이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간 배당한다라는 건 이번이 많이 끝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걸로는 분기 배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올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만 그렇다는 거고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만약에 한 번에 배당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고 이제 뭐 사실상 연말이죠. 그래서 예. 연말 정산 관련해서 이 절세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뭐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활용해서 뭐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연말 되기 전에 이제 퇴직연금 IRP, 그다음에 개인연금에 얼마 이상 넣게 되면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말 되면 허겁지겁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 항상 당치만 하죠. 예, 네. 이 토하기 너무 싫으시니까 하실 텐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더 선호하시는 거에 이제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을 하는 배분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을 채워내야 되는 그 비중이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르다. 만약에 왕창 그냥 난 조금은 그래도 위험한 것도 마음껏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연금. 뭐 요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월 한 4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주식이나 이 채권을 통해서 이러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신다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ETF들 다 좋습니다. 거기에 넣으셔도 다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들 빼고 조금 몇 가지 좀 더 다른 것들 좀 소개를 드리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선 우리가 연금에 넣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오랫동안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그런 것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개인연금에는 금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금 추정하는 ETF가 퇴직연금은 안 되는데 개인연금은 또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 같은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연금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시간엔 그래도 이걸 그냥 넣어놓고 그냥 오랫동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형 중에서는 아까 제가 사실은 아까 워렌 버핏에게 우리가 믿어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 버크셔 포트폴리오라는 ETF 하나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슈드라 JP의 어떻게 보면 절묘한 조합, 네. 그거 해서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그거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에이스 미국 와이드머 동일가중이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요거는 버핏과 돌아가신 먼거 부회장님의 투자 철학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해자 전략을 취하는 종목들을 추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는 꼭 그렇다고 해서 실제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랑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이들의 철학을 구현한 거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철학은 대단히 유효한 철학이기 때문에, 이 와이드못이라고 하는 철학 아마 조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 굉장히 과점적 지휘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약간은 정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닝스타즈에서 만들어내 있는 그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추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도 어쨌든 그들이 만든 기본적인 것들이 버핏 회장이랑 먼거 부회장이 했던 그들의 철학들을 따라가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국내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가치주 중심으로 하시는, 가치주나 가치주 배당주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길게 봤을 때는 짧게 봤을 때는 뭐 어떤 트렌드들이, 우리나라도 뭐 한류 때문에 뭐 엔터가 좋을 때도 있고 게임이 좋을 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그런 거 다 맞춘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제가 봐서는 가치주와 배당주에 그냥 나눠서 그냥 조금씩 들어간다. 그리고 국내 비중을 많이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국내도 제가 봐서는 그냥 길게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제가 준비한 건 그 타이거 MKF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원래 이제 배당 귀족의 투자 철학은 뭐냐면 배당을 25년 연속 막 성장시키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이 없거든요, 별로. 25년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너무 긴, 우리 자본시장 역사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한 10년 정도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건 배당에 되게 진심인 기업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때는 그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할 친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할 친구 아니라 잠깐 있다가 헤어질 친구인지를 따질 때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이 주주들한테도 뭔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좀 배당의 의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 있는 친구들이랑 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 배당 귀족 그런 맥락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들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조금 부침이 있어요. 미국 30년물 같은 경우가. 미국의 장기채들이 조금 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뭐 다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가 너무 채권 비중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봐서는 미국의 장기채,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내년은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레벨 다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 채권형 같은 경우도 이거를 너무 그냥 뭐 여기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채권에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채권형도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제가 드린 거 있으니까 아마 영상에서 아마 보여주실 텐데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리츠. 우리나라 리츠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이 안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리츠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도 거꾸로 보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일전에도 저는 자산 배분이 너무 중요하다.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자산 배분은 뭐냐? 주식 3, 채권 3, 그 다음에 부동산 3. 여기서 부동산 리츠입니다. 이 333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지난번에 굉장히 좀 중복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우리의 투자 철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골고루게 균형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333의 법칙은 분기 정도에는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33이 어긋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떤 것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3이 아니라 더 올라갔겠죠. 3.5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그 중에서 0.5만큼은 줄이고 빠져있는 거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간 거는 조금 팔고 떨어진 거를 사는 어떤 그런 효과를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